120쪽부터 140쪽 센인데 이게 지금 대표 유형만 풀이를 해줄 거고요. 그 활용 문제는 계속 얘기해 주지만 제일 중요한 게 너희가 어떤 걸 X로 잡고 Y로 잡아야 될지 이거를 먼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먼저 숙달이 되고 그 다음에 식을 잘 몰고 식을 만드는데 우선은 봐봐. 860번 보면 인규가 달려간 거리는 몇 킬로인지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온 거면 거의 뭐 이거는 X든 Y든 둘 것이야. 그치? 내 문제를 보자. 문제를 보면은 A역까지 거리는 5km. 여기까지 뭔가 만들어내면 인규가 집에서부터 A역까지 거리가 뭐 5km다 이런 정보가 담겨져 있고 오전 7시에 출발했대. 오전 7시 출발해서 처음에는 걸어갔대. 얼마큼 걸어갔는지 몰라. 근데 4km/h 속력으로 걸어갔다가 도중에 몇 킬로인지 또 몰라. 이건 예를 들어준 거고 6km/h로 막 뛰어갔대. 그랬더니 오전 8시에 도착을 했대. 그럼 총 걸린 시간은 1시간이구나 라는 것까지 또 알아. 자, 그러면 지금 느낌이 달려간 거리를 X로 두자 그러면 걸어간 거리는 Y로 두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달려간 거리 X, 걸어간 거리 Y 더 쓰면 그 결과는 5가 됐구나 라는 식과 속력, 아니 거리니까 달려간 거리, 걸어간 거리 그 총 거리는 5km. 근데 시간은 어떻게 되지? 속력분의 거리지. 그래, 속력분의 거리고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에 했더니 총 몇 시간 걸렸다? 1시간 걸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그려서 이미지화 형상화한 다음에 너네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게 숙달이 될 수 있게끔 천천히 글을 잘 읽어보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지금 대표형 하면서는 제가 식만 세워줄 테니까 너희가 풀어보고 답은 구해서 가지고 오면 돼요. 그 다음 866번 산의 정상까지 등반 코스로 A, B 두 코스가 있는데 올라가서 내려갔대. 자, 얘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올라갈 때에는 2km/h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에는 4km/h로 내려갔대. A 코스 있고 B 코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총 여기 거리의 합은 몇 킬로야? 10km야. 그러면 뭐를 X로 둘 것 같아? A 코스로 간 거리를 X로 두고 B 코스로 간 거리를 Y로 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총 거리는 나왔잖아. 또 이것도 10km로. 그리고 얘도 똑같아. 동일해. 3시간 30분이 걸렸대. 속력분의 거리 했더니 3시간 30분은 60분 중에 30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3과 2분의 1이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자, 이것도 식은 간단히 썼으니까 풀이는 너네가 한번 해서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것도 넘어갈게요. 869번은 처음에 24km 떨어진 지점에서 그러니까 서로 두 지점이 있나봐. 이게 있는데 총 24km래. 그쵸? 24km가 있고 테리가 있고 서연이가 마주보고 있대. 근데 이쪽으로 서로 출발을 할 거야 지금 느낌이. 그치? 자, 도중에 만났대. 만났다는 건 거리가 딱 24km가 됐다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24km가 어디서는 모르지만 어딘가 이렇게 만났다면 테리가 간 거리가 있을 것이고 소영이가 간 거리가 있을 거면 총 거리는 24km가 되는 그 지점이 돼야 만나고 이것도 똑같이 자 만났으면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마주해서 걷다가 만났다. 얘는 시간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시간이 같다. 이렇게 쓸까? 시간이 같다. 같은 시간. 그치?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속력이 x구 5죠. 테리가 속력은 5km고요. 써야겠다. 그쵸? 테리는 3km 파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같다는 건 속력이 이렇게 됐다는 건 속력분의 거리, 또 속력분의 거리인데 그게 어떻다? 시간이 같다. 이게 시간이고 이게 시간인데 같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석하면 돼. 이거는. 자, 이거를 잘 해석해줘.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림을 그려서 찬찬히 보여줄 테니까 너희가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잠깐 멈춤을 하고 자꾸 생각을 해봐. 그리고 바로 조금 있다가 밑에 거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872번. 이건 식을 세워준 것 같기도 한데, 집에서 형이 학교를 향해 분속 50m로 걸어간 지 24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분속 200m로 학교를 향해 출발해서 정문에서 두 사람이 만난대. 형이 학교까지 가는 걸린데 시간을 물어봤어. 집이 있고 학교가 있었어. 근데 형이 먼저 뭐 했대? 형이 먼저 분속 50m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분속 50m per hour로 가는 겁니다. 근데 형이 막 가다가 24분 후에 동생이 어때? 이제 급한 거지. 급해서 좀 빠르게 갔어. 200m per hour로 가는 거야. 가서 드디어 이제 학교에서 딱 만났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를 x로 두고 y로 둘 거야?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뭘로 두고 형이 가는 시간을 x로 두고 동생이 가는 시간을 y로 둡시다. 자, 이제 또 생각을 하자. 형이 출발하고 나서 24분 후에 동생이 출발했다면, 자, 생각해봐. 그러면 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만약에 형이 7시에 출발했다고 하자. 출발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까지 가는데 8시에 도착했어. 8시에 그럼 1시간 걸렸다고 치자. 그 동생은 24분에 출발했으면 총 7시 24분에 출발한 거고 도착하면 8시야. 맞지? 그럼 48분밖에 안 걸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형이 가는 시간이 x고 동생이 가는 시간이 y인데 등식이 성립하려면 동생은 48분밖에 안 걸렸고 형은 1시간 걸렸어. 예를 들어서야 이거는. 자, 그러면 메꿔주기 위해선 동생이 간 그 분 48분에서 24분을 더해줘야 되잖아. 그래야 1시간이라는 게 같아지잖아. 그래서 형이 간 시간이 있고 동생이 간 시간에다가 24분을 더해줘. 지금처럼 형이 7시 8시에 도착하고 동생은 24분에 출발하니까 7시 24분에 출발하면 8시에 도착해서 형은 1시간, 동생은 48분. 동생한테 24분을 더해줘야 1시간이 돼서 같아진다. 이렇게 24분을 더해줘야 같아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이게 포인트고, 그 다음 식 하나 세워야 되는 게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 형의 속력,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은 당연히 어떻다? 속력 곱하기 시간 당연히 같다. 왜? 간 거리가 같으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간 거리는 둘이 똑같이 어때? 같지?
그래서 거리가 같다.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너희가 이걸 만들어내는 게 조금 헷갈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줬어. 이걸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거 갑니다. 둘레의 길이가 1.5km인 저수지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면 15분 후에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뛰면 3분 후에 처음으로 만났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둘레가 있는데 둘레가 있어. 자, 그런데 만약에 형이 출발을 이렇게 먼저 하잖아. 형이 출발하는데 형이 빨라. 그럼 동생도 이렇게 출발은 하지만, 생각해봐. 형은 이렇게 갔다가 동생이 이렇게 갔다. 형은 이렇게 갔다가 동생이 이렇게 갔고, 갔다가 와고,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 뭐 이렇게 해서 만나는 지점이 나온다고. 따라잡은 거지. 그게 지금 15분밖에 안 걸린 거야. 따라잡은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라잡았다는 건 우선 형의 속력을 y로 둘 거고, x로 두고, 동생의 속력을 y로 둔다면 속력 곱하기 시간 15분,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따라잡았다는 건 봐봐. 200m 갔는데 100m 갔고, 400m 갔는데 200m 갔다가 쭉 계속 따라잡은 거잖아.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총 1500m라는 건 메꿔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400, 200, 3000, 1500 해서 메꿔진 거예요. 3000m로 간 거고, 결국 얘는 몇 미터 간 거야? 1500m 가서 따라잡힌 거야. 이렇게 따라잡힌 그거를 표현한 거야, 지금 이게. 자, 근데 만약에 마주보고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 마주보고 걸으면 서로 메꿔지겠지.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서로 더해지는 거야, 이 거리가. 15가 아니지, 이번에 3분 만에 서로 마주보고 걸어서 만난 거니까 이거는 3x 더하기 3y는 1500. 이걸 연립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반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뛰었다라는 말의 의미, 반대 방향으로 뛰어서 만났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는 따라잡은 거고, 얘는 마주보고 걷기 때문에 서로 거리가 더해져서 1500m가 된 거고. 아시겠죠? 연립해서 구해보세요. 그 다음 878번.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랑 조금 일맥상통해. 자, 배를 타고 길이가 30km인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물의 속력이 모릅니다. y로 둘까요? 바로 그냥 할게. 강물의 속력을 y로 둡시다. 강물의 속력을 y로 두고, 또 배를 타고 갈 거야. 배를 타고 가는 건 배의 속력은 x로 둡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거슬러 올라갔다는 건 배는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강물이 자꾸 이렇게 했다는 건 강의 속력이 배를 올라가는 것만큼을 깎아먹는 거야. 자,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총 5시간이 걸렸으니까 원래는 한 배가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서 100m를 갈 수 있었는데 강의 속력 때문에 20m를 깎아먹을 수도 있잖아. 그만큼 더디게 가겠지? 근데 총 거슬러 올라갔더니 5시간이 걸렸대. 하지만 30km는 결국 갈 거야. 깎아 먹었지만
결국엔 도착은 하겠지. 느리게 가겠지만. 그래서 배의 속력에서 5시간 강의 속력을 깎아 먹어서 결국 30km는 될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내려왔다면 배가 강이 도와주고 있어. 이거는 그렇지? 이렇게 가면 쭉 가게끔 더 도와준다고, 강이. 그래서 3시간밖에 안 걸린 거야. 그거는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랑 조금 같은 면이 있어. 이걸 잘 이해를 해줘. 형이 이렇게 가는 거는 동생이 그만큼 거리를 깎아먹은 거다라는 뜻으로 같은 의미고, 이거랑 이게 내려갔다는 거는 강이 그만큼 도와준 건데, 이게 이렇게 마주보고 걷다는 말과 조금 같은 면이 있어. 알겠지? 그걸 잘 이해를 해줘. 자, 답은 너희가. 그 다음 많다, 그치? 881번 보자.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데 800m인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23초가 걸린대. 이것도 이해해야 되는 게, 기차의 길이가 이렇게 있고요. 기차 길이 800m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기차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있는데, 기차가 몇 미터인지 알아, 몰라? 몰라. 기차가 길이가 나왔나? 아, 길이가 800m고 그러네요. 그쵸? 다리가 터널이 길이가 800m인 다리로 완전히 지났는데 23초. 아, 다시 미안. 800m 다리 맞아. 근데 800m를 지나고 기차의 길이도 몰라. 이거는 X미터야. 이게 완전히 통과하는데 몇 초가 걸린 거야? 다 했더니 23초 걸렸고. 해석은 하자. 터널이 있어. 터널이 동그란 터널을 지나고 기차까지 완전히 나오는데 X미터고, 그게 13초 걸렸대. 자, 그럼 뭐를 X로 둘 거야? 지금 방금 기차의 길이는 X로 뒀어. 그 기차의 속력은 Y로 둡시다. 자, 식은 어떻게 세울까? 거리 800m와 X미터를 더하면 총 여기는 길이가 됩니다. 이 길이는 800 더하기 X인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기차의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23Y라는 게 나온 거고, 자, 터널 길이가 400m. 400 더하기 X는 13초가 걸립니다. 13Y.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돼요? 터널 길이와 기차의 길이 합한 게 총 길이고 거리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도 몰라서 Y로 둔 거야. 얘도 다리에서 기차의 길이까지 합해야 총 거리인데, 그게 총 23초가 걸려서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지? 이 두 개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그 884번. 8%의 소금물과 5%의 소금물을 섞었대. 8%인데 몇 g인지 몰라. 5%인데 몇 g인지 몰라. 섞었는데 이게 총 알고 봤더니 300g이었고 3%, 8%, 5%, 6%의 소금물이 되었대. 지금 내가 먼저 미지수는 뭘로 돌지 정했어. 8%의 소금물의 양, 5%의 소금물의 양 했더니 300g. 이거는 식은 너네 금방 세워. 그리고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소금물이 나오면 소금의 양씩 구하는 걸 해야 돼. 어떻게? 소금물 곱분의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해주면 이게 소금의 양이 됩니다. 써줄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하면 소금의 양이 나와. 그래서 얘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했더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는 두 식이 나옵니다. 이걸 왜 세웠냐면 잘 이해를 해줘야 돼.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합쳐도 증발하지 않는 이상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원리야. 소금의 양을 2개 더해서 섞더라도 변하지 않는다가 요지입니다. 이거와 이 2개의 식을 연립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888번도 아마 비슷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소금물이 있대. 그리고 A에 200g, B에 300g을 섞어도 총 500g이 되고 8%가 되지만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A의 소금물의 농도를 X, B의 소금물의 농도를 Y로 두면 100분의 X 더 곱하기 200, 100분의 Y 곱하기 300, 농도 모르니까 해도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8 곱하기 500이라는 식이 나오고, 같은 원리로 A를 300, B를 200이라고 하면 X 곱하기 300 더하기 하면은 100분의 농도가 10%라고 했지? 소금물은 500g 똑같네. 이 2개 연립하면 돼. 그러니까 뭐를 놓치면 안 되냐면 이게 녹아있다 이러한 소금의 양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농도를 생각해줘야 이 문제들이 많이 풀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 주세요.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891번. A는 구리를 20%, 아연은 30%, B는 구리를 40%, 아연은 10% 포함한 합금이다. 녹여서 200g, 150g을 했다. 뭐를 X로 두냐면 합금 A에 있는 양을 Xg, 합금 B에 있는 양을 Yg이라고 하고, 식은 구리에 녹아있는 합금의 양, A 합금의 양, 그 다음에 구리 40%지 B에서는 합금의 양 했더니 총 구리는 몇 그램 있대? 200g 있대. 그래 쓴 거야. 똑같아. 아연 30%, 10%지 그거를 표현한 거야. 30% A 합금의 양, 그 다음 B 합금의 양 했더니 아연이 150g 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식은 별거 아닌데 이걸 익숙하지 않은 친구는 무슨 얘기인가 할 거야. 녹아있는 양이라고. 녹아있는 양. 그래서 X로 곱하고 Y로 곱하고, X가 200g 하니까 이거 2개 합해야 200g이잖아. 그렇지?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모르는 건 가져오면 다시 한번 할게요. 꼭 풀이는 너희가 해서 가지고 와. 아시겠죠? 수고했어요.